Pojazd jak pojazd. Wydawać się może trochę niewinny, ale to 7-tonowy pojazd, lekki, rozpoznawczy, służący w polskiej armii. Będziemy ich mieć blisko 1500 dzięki podpisanej umowie. To jest pojazd, który z jednej strony służy polskiemu żołnierzowi, z drugiej strony służy polskiemu przemysłowi. Komponujemy, składamy ten pojazd, wyposażamy ten pojazd w różnych częściach Polski, w różnych zakładach, po to, by był bezpieczny, by służył polskiej armii. Jesteśmy w Siemianowicach Śląskich, zakłady Rosomak. To jest Legwan i tam jest Legwan. Tamten może przewozić drony, ten będzie patrolował na przykład naszą granicę, mając system odstraszający potencjalnego agresora. To jest taki kulturysta, który będzie szedł z naszym żołnierzem. Jest masa, rzeźba może być dowolna. Patrzcie w lusterka, Rosomaki, Legwany mogą się pojawić wszędzie.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레그반 45대가 출고돼 배치된다는 소식에 폴란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아니 그 정도라고 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는데요. 이미 300대가 넘는 한국산 레그반이 폴란드 국경을 누비고 있는데 고작 45대가 추가되는 것이 대체 뭔 대수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45대에는 단순히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넘는 거대한 상징성과 역사적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가 그토록 꿈꾸던 방산 독립의 신호탄이자 30년 넘게 이어온 한국과의 인연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왜 폴란드가 이 45대에 열광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반전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이미 폴란드군에는 약 340대의 레그반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이는 2023년 체결된 1차 계약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숫자로 2024년 4월 첫 인도를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한국 기아 공장에서 생산되어 배를 타고 건너간 완제품들인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도입 계약 후 실제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방산 시장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 특유의 미친 배송 속도 덕분에 폴란드군은 전력 공백 없이 노후화된 구형 차량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화제가 된 45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폴란드 국경 방산 기업 로스막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폴란드인의 손으로 직접 조립해낸 첫 번째 양산 물량입니다. 즉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조립 라인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들의 국토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국방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이정표인 셈이죠. 이 45대를 시작으로 폴란드는 향후 도입될 총 1266대 3조 4천억 규모의 레그반을 전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 체계가 갖춰진 속도도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통상적으로 전차나 전술 차량의 생산 라인을 이식하고 안정화하는 데에는 최소 5년이 걸리지만 한국의 속도는 그야말로 국가번호 8위에 날아다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기아 기술진이 폴란드 시에미아노비체 실롱스기의 공장에 상주하며 조립 라인을 깔고 엔지니어 교육을 완료했고 이어 반조립 키트를 이용한 시험 조립을 거쳐 2026년 현재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해 첫 결실인 45대를 출고한 것입니다. 독일이었다면 승인 절차를 밟느라 세월을 보냈을 시간에 한국은 생산 라인을 깔고 시제품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사업 초기 벤츠 지바겐 군용 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벤츠 지바겐 군용 모델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민수형 설계를 바탕으로 개량을 거친 모델이라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기아의 레그반은 2010년대에 등장하여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지뢰방어 및 급조 폭발물 대응 능력을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핵심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순수 전술 차량 플랫폼으로 폴란드군 당국은 레그반이 방탄 능력 대비 기동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차체가 더 넓어 정찰 장비를 탑재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특히 유럽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레그반의 허브 리덕션 기술과 독립현가 장치의 조화인데요. 보통 자동차는 바퀴 중심에 축이 연결되지만 레그반은 바퀴축을 중심보다 위로 끌어올린 허브 리덕션 기술을 적용해 최저 지상고를 400mm 이상 확보했는데 이는 지바겐의 2배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벤츠 지바겐이 바위나 깊은 진흙탕에 걸려 멈출 때 레그반은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속주행 시 전복 위험이 큰 일체 차축식 대신 네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W20원 타입의 독립 현가 장치를 적용했는데 험지에서 바퀴 하나하나가 큰 돌을 밟아도 나머지 세 바퀴는 지면을 움켜쥐며 차체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아가 모하비 등 민수형 SUV를 만들며 쌓은 서스펜션 튜닝 기술이 군용차에 녹아든 결과로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주행이나 급회전에서도 차체가 뒤집어지지 않는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주죠. 여기에 군용 차량답게 영하 32도의 혹한과 영상 43도의 폭염을 견디는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도 더해져 폴란드의 매서운 겨울 전장에서도 별도의 개조 없이 즉시 시동을 걸고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정찰 장비를 돌리느라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상황에서도 엔진 열을 식히며 전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가히 독보적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갖추어도 독일은 흉내도 못 내는 가성비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허브 리덕션이나 독립현가장치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 단가가 비싸서 벤츠는 10억 원을 호가하는 소량 생산 특수 모델에만 적용하지만 한국은 이 비싼 기술을 적용하고도 군용 지방엔 대비 5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규모의 경제와 민수용 부품 호환으로 기아는 전 세계에 1만 대 이상 납품하며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은 아예 민수용과 공유하여 정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레그반 본인 열면 모하비 같다. 사실 일각에서는 야 폴란드 정도의 공업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면 수영 전술차 정도는 직접 개발해서 만들 수 있지 않냐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에는 홍커라는 상징적인 국산 전술 차량이 존재했고 오랫동안 폴란드군은 이를 주력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홍커는 설계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2016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고 방탄 능력이나 전자장비 탑재 능력 등 현대전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홍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아의 레그반이 선택된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폴란드의 자존심이었던 홍커가 사실 31년 전 한국 대우의 손길을 거친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중반 폴란드의 국영 자동차 기업이자 자존심이었던 FSO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때 폭스바겐이나 피아트 같은 전 세계의 자동차 건물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한국 대우 역시 뛰어들며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폭스바겐은 공장 인원의 절반을 해고하겠다라는 냉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내걸었지만 한국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심지어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깊이 감동한 폴란드 정부와 총리는 유럽의 건물들을 제치고 한국 대우의 손을 잡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이때부터 대우는 폴란드에서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닌 국민차 기업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 폴란드 도로의 풍경은 지금의 한국과 흡사할 정도였는데 당시 대우 자동차는 폴란드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티코, 라노스, 마티즈로 이어지는 국민차 3총사는 폴란드 사람들의 첫 차이자 가장 사랑받는 차량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사람들 사이에서 대우는 폴란드 회사가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영향력은 민간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뻗어 있었는데 90년대 후반 폴란드 경찰차의 상징은 바로 대우 누비라와 라노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반떼 경찰차가 돌아다니듯 폴란드 전국 어디를 가든 한국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폴란드 사회에서는 티코가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라는 농담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티코는 경제적이고 튼튼해서 폴란드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았고 마티즈는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러한 한국과 폴란드의 끈끈한 정은 대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대우그룹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 FSO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 대신 성당에 모여 대우의 회생을 위한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대우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삶을 바꿔준 가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외국 기업을 위해 현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에 폴란드 정부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우중 회장에게 외교관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폴란드 공화국 공로훈장 대십자상을 수여했습니다. 30년 전 티코와 마티즈 그리고 홍커가 폴란드 서민들의 꿈과 국경을 지켰다면 이제는 기아의 레그반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폴란드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폴란드의 인연과 비교해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그야말로 차가운 비즈니스와 역사적 앙숙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대우에 밀려 FSO 인수를 실패한 폭스바겐은 폴란드의 국영기업인 FSR을 인수하여 폭스바겐 포즈난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우가 폴란드의 자부심인 FSO를 인수해 대우 FSO라는 이름을 붙이고 홍커 등 독자 모델 개발을 지원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폭스바겐은 폴란드 고유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독일 본사 부품을 가져다 단순 조립하는 저임금 하청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인들 사이에서는 독일차의 나사나 조이는 노동자가 되었다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죠. 방산 분야로 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독일은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폴란드에 넘기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지만 이후 예상 못한 부품과 정비 비용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폴란드군이 부품을 주문하면 재고가 없다며 수년을 기다리게 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10배 이상의 가격을 부른 것이죠. 이로 인해 전차 부대의 가동률이 바닥을 치자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독일의 오만함을 참을 수 없다고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자체 방산 능력 확보를 막는 독일의 행태가 치명적이었는데요. 폴란드는 차체를 잘 만들지만 고성능 엔진은 독일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 기업들은 엔진 공급 조건으로 제3국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로스막 장갑차 수출 당시 독일은 평화를 명분으로 승인을 차단했으나 이는 사실 독일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제적 갑질로 평가받습니다. 2020년 페가수스 프로젝트 당시에도 독일은 기술 유출 방지를 핑계로 수출 통제의 족쇄를 치워 폴란드 방산 기업들을 절망하게 했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 독일
독일의 태도는 폴란드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겼는데 폴란드가 보유한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하자 재수출 승인을 거부하며 목리를 부린데다가 도와준답시고 무기 대신 헬멧 5,000개를 보내면서 다음은 이불 5,000개냐는 비아냥도 들었죠. 당시 독일은 러시아와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유지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원을 주저하고 폴란드 지원까지 막은 것인데, 이에 폴란드인들에게 독일은 자국의 입속을 위해 언제든 동유럽의 안보를 팔아먹고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바뀐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폴란드는 독일 무기를 투입하는 것이 국가적 재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가 바로 기아 레그반 1266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천무 290대, FA50 48대라는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 쇼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해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로 조립된 첫 번째 45대가 단순한 납품이 아닌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한국과 함께 유럽 방산의 새로운 주인으로 일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이는 한국 K방산의 역량과 신뢰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독일 지박에는 헌팅용, 한국 레그반은 진짜 헌팅용.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